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되고 계시나요? 이번에는요, 사실 제가 무얼 찍을까 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전산세무 2급의 종합원가 계산이 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제가 뭐 특정하게 정해진 강의가 있을 때는 그런 강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분석부터 해봤어요. 이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 크게 저희가 이제 뭐 평균법,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공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좀 더 앞서 나가서 이제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정말 많죠. 자, 그런 내용들 시험에 진짜 얼마나 출제가 되고 있을까라고 해서요. 이 가장 최근에 제가 촬영 시점으로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106회부터 이 91회차까지 쭉 살펴본 결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 둘의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것은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 평균법, 그 다음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평균법으로 3문항 정도, 선입선출법으로 4문항, 이렇게 해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건 사실은 공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공손은 마지막 끝판왕인 거죠. 우리가 개별원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평균법 방식,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손에 대해서 배우면서 끝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손에 대한 출제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 이겁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요, 이 3가지를 다 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 그 다음 이제 평균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마지막 공손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입니다. 과거 이제 저도 교재 출간했을 때 썼던 자료인데요. 이 개별원가다, 종합원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개별원가 뭐예요? 지금 제가 이미지로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있죠. 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배와 자동차 중에 종합원가 계산에 해당하는 게 뭐다? 사실 종합원가 계산은 둘 다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되죠. 요거 자동차가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이 개별원가 계산은요, 아주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요, 조금만, 소량만 주문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다 이런 것들을 타이타닉 같은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배는 딱 한 척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배를 주문해서 생산하는 이런 조선업 혹은 비행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항공 그리고 건물을 짓는 건설업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원가를 집계하는 겁니다. 자,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요. 작업에 대한 작업 원가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는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 사실 이 배를 하나 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 그 다음에 이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동원이 된 인력들, 노무비, 이러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비는 굉장히 빠르게 집계가 가능합니다. 왜? 그 배를 위한 재료,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지출이 되는 그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는 만약에 A라는 배와 B라는 배를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A에 대한 배가 빨간색이고 B가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각각 들어가는 재료는 빨간색 재료, 파란색 재료로 금방 나눠질 수 있고 사람들도 나눠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그 공장에 대한 월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누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가장 큰 핵심 과제였죠.
자, 이런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핵심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자, 어쨌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물건에 대해서 재료비 따로, 노무비 따로,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별도로 이렇게 집계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오게 될 종합원가 계산보다는 상대적으로 계산의 정확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현업에 가셔서 실제로 업무를 보시다 보면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도입한 회사들 중에서 어느 회사의 원가 계산이 더 어렵냐라고 한다면 사실 개별 원가 계산 쪽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왜 그래요? 라고 하는데요. 이 개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그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들을 일일이 다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특징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반면 종합원가 계산 어때요? 동종 제품에 대해서 대량 연속 생산하는 거죠. 자동차,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화면, 이 클로징 이렇게 딱 하면서 나오는 화면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그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똑같은 그 뼈대를 가진 자동차들이 쭉 일렬로 계속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길거리에 보더라도요. 우리가 타이타닉 배를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S사에 대한 혹은 뭐 H사에 대한 자동차를 본 적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거 본 적 있어요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이제 집계를 하게 되냐면 작업별로 이렇게 개별 작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원가 집계를 각각의 이제 공정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공정별이다라고 했을 때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얘기예요. 뭐 전공정 원가 이런 거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공하신 분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두를 만들거나 호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만드냐면 이 호빵 안에 들어가는 아주 따끈따끈한 단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단팥을 집어넣어서 싸서 이렇게 호빵을 완성시키잖아요. 이런 단팥을 만드는 공정, 그리고 그 단팥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는 빵으로 만드는 공정, 이렇게 각각의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재료비, 가공비로 나누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거죠.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이유 뭐냐? 여러분들 가공비는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와 뭐의 합계이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계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합계일 텐데요. 자, 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들을 가지고 이제 제조원가를 계산하는데 앞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에 제조간접비만 따로 산출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는 재료비를 따로 해놓고 가공비는 묶어버렸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문제는요. 바로 이거죠. 내가 빵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 그 다음에 뭐 버터, 우유 이런 것들은 공정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다 넣고서 때려 붓고서 그리고 반죽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공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전량 다 투입이 되죠. 하지만 이제 가공비, 내가 그 빵을 가지고서 반죽을 하고 그것을 하나씩 떼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븐에 굽고 그것이 나오면 포장을 하는 이런 단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그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노무비가 이렇게 발생하고 경비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투입 시점, 노동비의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만약 재료비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뭐와 같이 집계하면 된다? 가공비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확성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이 개별적으로 그 물건 하나만을 위해서 원가를 집계하는 개별원가 계산보다는요. 상대적으로는 좀 종합원가 계산은 전체 들어간 원가를 전체 수량으로 나누어서 그 물건 한 개당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질문을 주셨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왜냐면 전체 들어간 원가를 전체 완성된 수량으로 나누어 줘야지만 이 물건 한 개를 완성할 때 들어간 단위당 원가가 산출이 될 텐데, 문제는 한 개에 대해서 내가 투입되는 원가에 대해 이 산출을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완성된 물건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내가 아직도 진행 중인 물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에게 원가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정 부분 원가가 투입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 중인 아이들도 내가 100% 완성됐을 때의 수량으로 환산을 해서 전체 들어간 원가에 전체 완성된 수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총 3개 있거든요. 우리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말 제공품 평가 계산은요, 뒤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기말 제공품에 대한 원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합원가 계산이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직접비는 바로바로 산출이 가능하지만 제조간접비는 산출되는 시점도 그렇고 그 다음 다른 부서와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제조간접비 배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동종의 대량 생산보다는 다양한 품종의 소량 주문 제작.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죠. 자, 공정별 원가 계산을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죠. 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요. 역시나 이제 2번에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아니다. 개별원가 계산이 훨씬 더 일일이 하나하나씩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101회차.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런 직접비들 따로 집계하시고 제조간접비 따로 집계를 해서 원가 작업원가표를 우리가 작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간접비 때문에 나온 거죠. 우리가 제조간접비 산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들어간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중에 원가가 뒤늦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원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정 배부를 하고 나중에 실제 금액과 비교해서 과대 과소 배부를 따지죠.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 제조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전체 들어간 단계 발생한 원가를 단계 완성한 수량으로 나누어서 물건 한 개당 원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자,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문하다라고 하면은 개별 원가 계산이었죠. 개별 주문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세요. 개별 주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원가 계산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걸 질문하셨던 분은 이 완성품 환산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도 완성품 환산량을 아주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여러분들 어릴 때 레고 블럭 가지고 놀아본 적 있으세요? 자, 이렇게 레고 2개를 콕 끼우는 게 완성된 작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이 레고 블럭 한 개 50%짜리 그리고 또 한 개 50%짜리 찾아오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50%짜리 이렇게 2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껴 맞췄을 때 100%짜리 하나를 완성시킬 때의 노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면 기말에 이 회사가 2개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50%씩 진행된 상태로 가지고 있더라. 레고를 만든 거죠. 레고 블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반반 만든 상태로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요거는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2개를 붙였을 때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50% 작업하는 것은 한 개가 100% 완성됐을 때의 노력과 똑같은 노력이 들어갔다. 원래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렇게 레고 2개를 붙이는 혹은 레고 2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나의
작업에 대한 목표야. 이렇게 2개의 레고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2개의 레고에 대한 절반 사이즈만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 절반 사이즈만큼 만들어 놓은 상태의 레고가 2개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100%로 완성했을 때 1개를 만드는 노력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2개 곱하기 50% 이렇게 하시면 나오는 거죠. 자,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25%짜리의 4개의 레고 블럭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지금 공정 컨베이어 벨트에 몇 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25%까지만 완성이 돼 이렇게 4개의 물건이 탈탈탈탈탈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4개가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투입된 노력은 몇 개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 때의 노력과 동일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4개가 25%까지 이렇게 진행된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4 곱하기 25%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몇 개 나와요? 1개 나오죠. 아, 25%씩 완성된 것들에 대해서 4개가 펼쳐져 있다는 건 내가 100개 사이즈짜리 1개를 만들 때의 노력과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아셔야 되는 게요. 바로 평균법, 선입선출법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는 회계 1급에서 충분하게 배우고 오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자, 평균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초의 2개가 50% 작업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착수 8개 했습니다. 자, 총 몇 개의 재고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재고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6개만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몇 개가 남는 거다? 기말에는 4개가. 근데 4개가 25%까지만 작업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뭐를 작성해 볼 줄 알아야 되냐면요. 제가 막대를 양쪽으로 끝으로 세웠거든요. 자, 앞쪽에 있던 막대를 0% 작업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고요. 뒤에 게 100% 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요 완성된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 완성된 거 6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갔다 라고 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은 기초에 요 2개가 50% 작업이 됐다. 이 50% 이런 거 다 관심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모두 다 같이 첫날 같이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가 6개가 줄이 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6개가 작업했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기말 4개는 25%까지만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평균법이에요. 자, 근데 아무래도 평균법을 보다 보니까 너무 찝찝해. 왜? 아니, 처음부터 다 같이 6개가 이렇게 달렸다고 하는데 아니야. 지난번 2개의 50%는 먼저 작업이 된 상태야.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2개에 대해서 50% 작업이 되고 착수 8개, 완성 6개, 기말이 4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 6개 중에 몇 개는 맞습니다. 2개는 먼저 50%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50%만 작업을 해도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 작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말에 대한 작업량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현재 몇 개가 되냐면 25%까지 4개의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구해 보려고 해요. 이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6개는 100% 완성이 된 거죠. 모두 다. 이 평균법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6개는 100% 작업이 된 거니까 그대로 6.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기말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성격을 가졌다 라고 한다면 4개에 대해서 25%까지 작업을 했다라고 해서 4 곱하기 25에서 몇 개? 1개만큼. 그래서 만약에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이다 라고 하면 7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할 점.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써진다고요? 가공비.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료비는 아니에요. 재료비는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해요. 그러면 공정이 시작하는 시점에 걸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6개, 그리고 이 아래 안 세어봐도 아시죠? 4개, 즉 몇 개만큼 10개만큼이 우리가
평균법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무엇에 대한? 재료비에 대한. 이렇게 해서 앞에 요거 6개, 그 다음 얘가 4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입선출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죠. 그러면 가공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 두 개에 대해서는 50%만 추가 작업을 한 거예요. 추가 작업.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에 대해서 나머지 50%만 작업을 했다라는 건 한 개를 완성할 때의 노력. 4개는 100% 노력을 다했으니까 그대로 4개.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4개는 몇 %까지만 작업을 했더라? 25%. 그러면 자, 1개. 그래서 결국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이죠. 자, 기초 2개는 이미 지난번에 재료가 투입이 됐어요. 빵을 만들 때 이미 어제 반죽을 해서 넘어온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는 밀가루를 또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밀가루 몇 개 투입해요? 요거 4개와 아래 기말에 진행하고 있는 4개까지 총 8개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환산량이죠. 자, 이렇게 따지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내용을 굉장히 쉽게 보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저만의 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팁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라고 나오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평균법부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재료비와 그 다음에 가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재료비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파악을 하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 평균법이니까 일단은 기초랑 착수는 아예 물량 흐름을 파악할 때 쓸 필요도 없어요. 앞쪽에 시작할 때 전량 투입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하세요. 이게 재료비 환산량. 자, 가공비는 옆으로 균등하게라고 했어요. 자, 6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 6. 그 다음 4에 대해서는 옆에 25% 있죠. 곱하면 1. 그래서 7개가 환산량.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균법 방식이에요. 평균법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다. 그럼 완성품과 기말의 앞쪽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그 다음 가공비 균등하게 배분이다. 그러면 옆으로 그어서, 가로로 그어서 우리가 계산한 값을 보시면 돼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어떡하냐? 자, 똑같은 조건 하에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재료비 환산량이다 라고 하면 재료비 환산량은 착수량이랑 똑같아요. 요걸 기억하세요. 자, 선입선출법에서의 이 재료비에 대한 환산량은 뭐랑 똑같다? 착수량, 투입량. 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가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가공비도 이렇게 다 구해야 되느냐? 기초 따로따로, 기말 따로따로? 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평균법으로 환산량 구하는 건 잘 아시죠? 왜? 옆으로 그냥 찍찍 긋기만 하면 되잖아.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기초. 이 기초의 작업량을 무시할 건지 아니면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죠. 자, 선입선출법은 보시는 것처럼 기초의 작업량을 빼버립니다. 즉, 평균법은 기초의 작업량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초의 작업량을 우리 무시하는 거, 아예 다 인식해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초의 작업량이 몇 개였어요? 2개가 50%까지 작업이 됐던 요 양에 대해서 평균법은 했다라고 하는데 선입선출법은 무슨 소리야? 그건 어제 작업자가 작업하고 간 거지. 오늘의 작업자는 이 2개에 대해서도 나머지 작업만 진행을 했고 나머지 4개만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 이 선입선출법자의 작업량을 파악할 때는 앞에 있었던 기초 2개에 대해서 50%, 즉 환산량으로 따지면 1개만큼. 이건 어제 작업자가 진행한 거니까 이거 빼고 6개까지만 우리 선입선출법에서의 가공비의 환산량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평균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 환산량에다가 무엇을 차감해 달라고요? 기초의 환산량. 자, 기초의 환산량을 이렇게 차감하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다?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더 환산량이 클 수밖에 없다?
평균법이 환산량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있다면. 자, 그래서 항상 평균법에서 기초를 빼서 선입선출법의 환산량 나오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평균법으로 했을 때는 완성품과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니까 앞쪽에 있는 숫자를 더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평균법의 가공비 환산량.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으로 하자. 선입선출법은 재료비에 대해서 착수, 투입량으로 보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가공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 평균법 환산량에다가 뭐를 빼자? 기초의 환산량을 빼자. 기초 수량을 다 빼시면 안 돼요. 기초의 환산량을 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나오더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환산량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만 구할 줄 알아도 평균법만 구할 줄 알아도 선입선출법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93회차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정말로 잘 적용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가공비의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했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가공비 환산량에 대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데 평균법, 선입선출법 얘기를 안 해줬어. 알게 보니까 평균법 방식도 구해야 되고 선입선출법 방식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법부터 구해봅시다. 평균법. 자, 평균법은 뭐가 필요 없다 그랬다. 기초랑 착수랑 필요가 없죠. 자, 완성이 5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200에 50%. 자, 옆으로 균등하게죠? 균등하게. 그럼 500은 그대로. 그 다음 200의 50%는 100개. 따라서 6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평균법이 600이죠. 근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파악할 때 우리가 선입선출법도 똑같이 600일까요?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요. 저는 계산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평균법까지만 딱 이렇게 집계를 하고 나면 기초가 있으니까 이 평균법에 대한 가공비 환산량 600에다가 당연히 뭐가 빠져줘야 되겠지? 기초가 빠져줘야 되겠지. 200에 30% 얼마이더라? 60. 그러면 540개가 선입선출법의 환산량이겠지. 맞는지 확인? 그쵸? 자, 이렇게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제조회사 가림의 원가 관련 자료,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법. 자, 환산량,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당 제조원가를 물어봤네요. 자, 그리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공비만 균등하게 투입되는 줄 알았더니 재료비도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퉁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린 뭐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땡큐한 문제야. 자, 기초 필요 없죠. 왜? 평균법이니까. 평균법은 기초가 필요 없어요. 완성과 기말만 파악하시면 돼요. 균등하게. 그러면 5,000개. 그 다음에 2,500에 80%다 라고 하면은 2,000개. 이렇게 해서 나오는 환산량은 7,000개. 어때요? 이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균법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7,000개가 나왔고요. 제조원가 전체 균등하게 투입되고 또 평균법이다 라고 한다면 평균법은 기초의 작업과 단계에 투입한 작업이 모두 다 단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초 원가랑 단계 착수 원가를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더해 보실까요? 그럼 얼마예요? 요 50에 50은 100만 원. 자, 그 다음 700, 그리고 여기 100만 원 갖다 더해 주시면 600에 100만 원에서 700, 1,400이 되네요. 요 네모 박스 다 더하면 1,400 나와요. 자, 그래서 1,400만 원 나누기 환산량 7,000개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바로 2,000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7회차 역시나 평균법을 적용해서 그런데 문제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선입선출법이 문제를 간단하게 물어보고 평균법을 물어보면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래요. 자, 완성품 환산량 1,2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400에 50%. 자, 그때 더 어려운 거.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예요. 조건은 다행히도 늘상 배우던 조건이에요. 공정 초기, 그 다음에 균등하게. 자, 이렇게 되면 재료비 따로, 그 다음에 가공비 따로따로 파악을 하셔야 되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초의 발생화 원가나 단계 투입한 단계 총제조 원가는 같이 집계를 하는데요. 대신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환산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평균법이라 그랬죠. 사실 주석으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넣어놓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 평균법은 기초를 무시하죠. 자, 우리 평균법은 뭐와 뭐만 본다라고 했었다. 바로 완성량 1200개,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400개, 그 다음에 50%. 자,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어 볼게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 그럼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해라. 1200, 400을 더하면 재료비 환산량이 1600. 자,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한다. 1200, 그 다음에 400의 50%는 200. 따라서 1400. 자, 이렇게 해서요. 재료비 환산량은 1600개가 나온 거고요. 가공비 환산량은 1400개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환산량이죠. 그러면 전체 투입된 원가에다가 요 환산량으로 나누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한 개당의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자, 70만 원과 50만 원을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다? 120만 원. 자, 120만 원 나누기 16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줘라.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느냐? 자,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서 계산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우리 120만 원 나누기 1600개 하시면 750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750원, 그 다음에 여기는 30에 40이다 라고 해서 70만 원. 70만 원에다가 1400개 나눠주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자, 70만 원 나누기 1400개 70만 원 나누기 1400 하시면 500이 나와요. 500. 자, 이렇게 500원짜리가 나왔다. 즉,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물건을 하나씩 만드는데 재료비가 750원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공비는 500원씩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럼 물건을 한 개 완성할 때마다 우리가 재료비 750에다가 500원을 더해서 이 하나에 대해서 1250원이니까 기말에 있는 400개 곱하기 1250이냐?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거 기말 제공품 원가인데요. 이 기말 제공품 원가의 환산량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 재료비는 400개의 환산량이 집계가 된 거 맞죠? 그러니까 750원에 대해서 재료비는 자 400개에 750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가공비는 환산량 자체가 200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개에 대해서 5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산을 다 하시게 되면 금액이 바로 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갈게요. 선입선출법이 차라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볼게요.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비의 환산량을 물어봤죠. 자, 균등하게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이 있고 완성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는 상태인데 선입선출법으로 했으니까 뭔가 티계정 그려놓고 기초도 따로 완성도 따로 기말도 따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평균법이랑 똑같이 일단은 오른쪽 대변에 400개 그 다음에 100개가 20% 요것만 파악을 할 거예요. 저는 평균법처럼 균등하게 배분을 할 거예요. 그대로 400, 그 다음 20. 자, 420. 근데 요거는 평균법의 환산량이죠. 여기에 뭐를 빼자? 기초. 자, 기초는 150개 곱하기 40%입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서 150 곱하기 0.4. 자, 60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기초의 환산량이 몇 개였다? 60이었다. 150 곱하기 40%를 한 요 60개가 차감이 되면 왜? 평균법은 이 60개도 단계 작업했다고 했지만 선입선출법은 작업자가 어제 작업자 거니까 쏙 빼고 오늘의 작업자만 순수하게 360개를 진행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60으로 파악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하게 풀리는지 볼게요. 지금 재료는 공정 초기 전량 투입,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가공비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건 약간 함정이에요. 재료비 환산량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공비 구할 필요 없이 재료비에 대한 환산량만 구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죠. 이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처럼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착수량을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선입선출법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평균법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그러면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하면 평균법으로 재료비 환산량이 나온다. 하지만 이 선입선출법은 뭐가? 바로 착수량, 투입량이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라고 하는 조건에서의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환산량인 거죠. 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료비가 아니라 가공비를 물어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자, 가공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기초가 400, 착수가 5000이었죠. 그럼 차변이 5400, 그 다음에 기말이 2000, 그러면 완성이 5200. 자, 5200에 그 다음에 여기 50%, 이렇게 하니까 여기 5200, 그 다음에 1000. 자, 요게 평균법에 대한 환산량 얼마다? 6200. 여기에다가 요 400개 40%, 4, 46, 160인가요? 160의 기초의 환산량을 빼면 요게 바로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환산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응용도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100회에 나왔던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뭔가 봤더니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원가를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투입, 그리고 기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지금 현재 기초가 7,800이고 단기 중에 45,000 단위를 우리가 투입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완성량이 안 나온 상태이죠. 그러면 완성은 몇 개이냐? 7,800에다가 플러스 45,000 단위다 라고 하면 차변의 합계가 52,800개. 기말이 5,500개가 50%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500개를 빼시면 47,300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더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량 흐름의 파악인 거죠. 완성품의 수량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균등하게 가볼게요. 왜냐? 우리 평균법처럼 똑같이 집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47,300개. 자, 그 다음에 요 5,500은 50%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50%. 그러면 2,750. 자, 그러면 47,300에다가 이 기말에 2,750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까지가 바로 5만 50개가 나와요. 자, 근데 요거는 5만 50개는 평균법일 때죠. 평균법.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7,800 곱하기 50%다라고 해서 3,900의 기초의 환산량을 빼셔야 됩니다. 3,900. 자, 이렇게 빼고 나면은 우리 5만 500에 5만 50, 5만 50에 3,900을 빼시면 46,150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46,150원이 나오게 되면 이게 환산량. 자, 그러면 단기의 총 발생 원가에다가 환산량 나눠보자. 46,150으로. 자, 한번 해볼까요? 1625250 나누기 46,150이다 라고 했을 때 35가 나옵니다. 자, 35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한 개의 단위당 원가.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한 것은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물어본 거였어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 따라서 이제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말에 지금 환산량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죠. 55,000 단위의 50%다 라고 해서 우리가 환산량이 2,750이었죠. 그래서 2,75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35원. 2,75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곱해주시면 바로 96,250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말 제공품의 원가에 대해서 가공비 쪽에 대한 내용을 집계를 하실 때 요 5,500이 아니라 환산량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준다는 거, 이걸 꼭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봤고요. 각각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방식에 대해서 환산량 따지는 내용들을 배워봤어요. 팁도 알려드렸고 관련된 기출문제도 알려드렸는데 나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고 싶어, 혹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래에 여러분들 댓글창에 카페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입하시면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들 오셔서 자료 다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공소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